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언어와 사회 오늘 6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주의 첫 강의는 남북한 어휘의 차이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문제를 몇 주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어휘의 차이를 보기로 합니다. 그동안의 발음의 차이도 둘러보았고 몇 가지 형태를 봤는데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내용 중에는 이 어휘의 차이가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말을 몇 가지 골라서 보기로 하죠. 우리 남한의 표준말에는 가령 산책길이라는 게 있죠. 산책길. 근데 북한어에서는 이 말을 유보도라고 합니다. 유보도. 그것은 역시 그 한자로 된 내용이겠는데 놀며 거니는 길 이런 뜻의 유보도입니다. 채소. 우리가 채소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합니다. 남새. 또 우리의 화장실을 북한의 말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하죠. 우리의 고기잡이를 북한에서는 추어전. 좀 대단히 과장된 말이라고 할지요. 고기를 쫓는 전투다, 전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추어전. 개고기를 요즘 우리는 보신탕이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북에서는 이걸 단고기, 달다는 단고기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잘 알려진 대로 얼음 보승입니다. 북한에서는. 도시락은 곽밥. 곽에 들었다 해서 곽밥이죠. 또 노크하는 거 문에 들어갈 때 이거를 노크를 북한 말에서는 손기척이라고 합니다. 손기척. 기척을 입으로 내는 건데 가령 옛날에 어른들이 어디 그 방에 들어가려면 밖에서 하고 이 기척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손으로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하는 기척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콧 한다 할 때 콧은 인차 하는데 이거는 북에서는 인차라는 말이 원래 함경도의 방언이죠. 또 거위, 기르는 거위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함경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레코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레코드, 이거를 북한 말로는 소리판. 이게 둥글게 옛날 LP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는 군중가요. 여인들의 옷, 원피스, 투피스 하는 투피스는 동강옷 이런 말을 지었었습니다. 동강옷. 말하자면 가운데 동강 잘라서 된 옷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 해서 투피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금방 그러면은 원피스는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피스는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동강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일종의 통옷인데 통옷, 외동옷이라고도 합니다. 외동옷. 창에 치는 커튼은 창문을 가리는 보자기다 그런 뜻이겠죠. 창문보. 그룹, 무슨 기업의 그룹하는 그룹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룹바라고 합니다. 북에서는. 소년단을 북에서는 삐오네르라고 해요. 주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주제. 이건 째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옷에다는 호크를 북한 말로는 똑딱단추.
이거는 끼고 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똑딱이라고 해요. 똑딱단추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부수다, 때려 부수다 할 때 부수다인데 북한에서는 마스다라는 말을 잘 써요. 마스다.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이것도. 상추, 먹는 채소인데 이거를 북에서는 부루해서 평안도 말입니다. 부루. 자, 지금 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 지금 섞여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한자 말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서양 말을 순수 우리 토박이 말로 바꾼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한자 말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소년단 같은 것이 뼈내로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러시아어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 말이 역시 그 화장실 같은 걸 보면은 우리는 화장실 하는 역시 한자로 된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한자로 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말은 여기서 이미 노크 같은 거, 손기척, 커튼, 창문보, 투피스, 동강옷, 호크, 똑딱단추 이런 데서 뭐 쉽게 알 수 있고 레코드 같은 거, 소리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령 그 방언적인 그 요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곧하는 걸 인차하는 게 함경방언이라고 그랬고 거위를 계산이 하는 것도 함경방언입니다. 부수는 거, 부수다를 마스다 하는 것도 함경, 그다음에 상추를 부루라고 하는 것은 평안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중에서 이 그룹바, 삐오네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이거는 러시아 말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해방 후에 북한은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룹바, 이거는 우리의 그룹, 삐오네르, 소년단, 우리는 테마 하는데 러시아식으로 돼서 찌에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우리는 영어식에 이제 이게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룹 하는데 러시아 영향을 받은 북한에서는 그룹바 하는 것이 좀 색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유에 어떻든 간에 이러한 어휘의 그 차이, 어휘의 차이는 남북한 언어 소통에 커다란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특히 주목할 것은 남북한 간에는 동일한 단어가,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 분야 등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이라는 말,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에서도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평화통일인데 남과 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떤 뜻이죠? 평화통일이 무력을 배제하고, 즉 전쟁을 하지 않고 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의논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우선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는 정부 요로에 친북 인사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은 과연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무력을 배제한 이 회담을 통한 이런 그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뜻의 평화 통일이 북한에서는 반드시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에서 이해하는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은 중요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어법을 좀 보기로 합니다. 남과 북의 조어법의 차이. 조어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말에서 제3의 또 하나의 말을 파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어, 말을 만드는 법. 북한에서는 새로운 파생 접사를 만들어내거나 즉 새로운 말을 파생시키는 만들어낼 때 필요한 그러한 접사, 그 붙이는 말이죠. 접사를 만들어내서 쓰거나 이미 쓰고 있던 접사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보죠. 가령 우리는 히다 히다는 게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가령 그 먹히다 하는 씹히다 할 때 그 그런 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령 우리는 깊다라는 기본형에서 뭘 깊게 파서 깊게 하려면은 깊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질 않고 깊다에다가 히를 붙여서 깊이다 이렇게 한 단어에서 그냥 깊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깊이다라는 형태를 씁니다. 우리는 잘 안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생각하다, 생각하게 하다 하는 뜻을 생각히다, 생각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상당히 확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다라는 또 그 접사를 붙여서 차례가 되다 하는데 이를 차례지다, 차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렁주렁이라는 주렁에다가 지다를 붙여서 주렁지다. 이건 주렁주렁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새로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나다, 뭐뭐해 나다 하는 거를 우리도 쓰긴 합니다만은 부러워 나다, 좋아 나다, 더워 나다, 당황해 나다 하는 식으로 그 상당히 이거를 넓게 응용을 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서다를 붙여서 지지하여 나서다, 지지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하여 나서다, 권기하여 나서다. 또 맞다라는 말을 붙여서 급해 맞다, 바빠 맞다. 이런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인상을 주죠. 처음 듣는 사람한테. 때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문장을 구성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느냐, 남북 간에 그런 면을 보기로 하죠. 즉 문장 구성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북한에서는 우선 그 서술문, 이 풀어서 쓰는 서술문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그 명사나 명사구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북한에서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서술문으로 풀어서 쓰는, 서술적으로 풀어서 쓰는
그런 그 문장 구성 방법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신문기사나 이런 제목에 최후의 목적 달성 이런 게 흔하죠.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최후의 목적 달성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그 명사구가 아니고 이걸 풀어서 최후의 목적을 이룩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듣는 사람한테 더욱 그 친숙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최후의 목적 달성 이런 거는 제목으로 간단해서 좋긴 한데 조금 그 뭐라 할까요? 엄격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서술적 구성을 보이는 그러한 문장 구성이 뭐 신문이건 잡지건 여러 유형의 그런 문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북한의 그 문장들,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또는 호소력을 강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엿보입니다. 북한에서는 문장의 바람직한 특성, 바람직한 문체론적 특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문체론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냐 이런 얘기죠. 문체의 간결성, 즉 길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짤막하게 간결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 명료성, 즉 이렇게 희미하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명료하게 문장을 써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죠. 그리고 말과 글의 전투성과 호소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문장이 그런 전투성 또는 호소력 이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지금 말씀드린 효과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명령형, 감탄형, 선동형의 짧은 문장을 활용을 해서 전투적 성격이 뚜렷한 문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 말한 선동적인 억양까지 가미하면은 더욱 그게 아주 전투적이고 살벌한 성격의 뜻을 전달하죠. 예를 들어서 전진, 뭐 돌격 이런 그 짤막하면서도 이 명확한 그런 그 문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한 똑같은 걸 자꾸 반복을 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죠. 그다음에 우리에 비하면은 좀 너무도 그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직설적인 욕설, 격렬한 성토적 표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령에 대한 과장된 극존대 이런 이제 표현이 방송 신문에서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방송이나 신문 이런 매체에서는 상당히 그 다듬어지고 점잖은 그런 말을 쓰죠. 예를 들면 그 신문 방송 또는 교과서 이런데 북에서는 돌탕을 쳐 죽이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돌탕을 쳐 죽이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돌탕은 목표에 돌을 마구 집단적으로 던져서 그 사람을 해하는 거죠. 또는 미제의 각을 뜨자.
각을 뜨자. 섬뜩한 표현입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승냥이 대갈통을 짓조겨주네. 네. 또 놈들의 골통을 박살냈습니다. 네, 우리는 입에 담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그 난폭한 표현들이 초등학교 어린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는 걱정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들만한 거는 뭐뭐 할 때 대하여 하는 그런 그 역시 이것도 풀어서 쓰는 아까 말씀한 그런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남한 말에서는 뭐뭐 하는데 대하여라고 이제 해도 좋을 상황에서 북한 말에서는 할 때 대하여 하는데 대하여에 대해서 할 때 대하여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 앞날을 보는 그런 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할 때 대하여 이런 식의 할 때 대하여 또는 조선말을 주체성 있게 발전시킬 때 대하여 우리 같으면 조선말을 주체성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할 때 대하여도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뭐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풀어서 쓰는 동시에 협조할 때 협조하는 데가 아니고 할 때 발전시키는 데가 아니고 발전시킬 때 이렇게 그 시제가 미래적인 그런 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6주의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